네, 이 발언의 주인공이 바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요.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이거 식민사건 아니냐 이런 뭔가 논란이 일자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하지만 이건 식민사건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 줄을 잇고 있는데 자 이쪽에서는 이런 논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한 곳이죠. 민족문제연구소의 방학진 기획실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네, 실장님 일단 총평부터 해주신다면 이 그 역사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듣는 순간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분이 가해자의 관점에 철저하게 서 있구나. 음, 맞은 사람이 아니라 때린 사람의 관점에서 자꾸 역사를 보고 있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근한 예로 우리 여성들이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많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원인을 음, 네가 짧은 치마 입고 다니니까, 네가 음, 밤늦게 다니니까, 네가 조신하지 못해서 음, 라고 해서 가해자가 아니라 여성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처음부터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좀 네.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식민사관이 정확히 뭡니까? 식민사관 관점을 음, 우리 가해자의 관점으로 철저히 하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예, 조선은 망할 때가 되었으니까 망했고 음, 조선은 힘이 없으니까 망했고 음, 그게 바로 이제 사회 진화론이라는 관점이거든요. 네, 그 다윗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세계에서 약육강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호랑이는 여우를 잡아먹는 것이지 음, 여우가 호랑이 잡아먹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음, 것처럼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동물의 세계가 아닌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먼저 근대화한 일본이 조선, 예, 아직도 근대화하지 못한 조선을 음, 침략해서 근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자연한 음. 논리다라고 하는 정한의 논리. 그다음에 더 먼저 가면 유럽에서 만들어진 사회 진화론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계사 뭐 이런 걸 보면 어떤 특정한 국가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안에서 무너졌다는 기술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을 하는 그 목소리를 듣던데요. 네네. 뭐 부패했다고 다 망하진 않죠. 네.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부패 지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뭐 한국이 뭐 순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매번 얘기하는데 그 투명성 지수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나라라고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예, 또 반드시 망하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승만 정권 때,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네. 부패했다고 그 나라가 망합니까? 망하지 않도록 사회 내부에서 개혁 세력들이 시민들이 깨어난 시민들이 예. 계속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그 조선 왕조가 무지했고 무능했다라는 정진석 위원장의 평가는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한 측면에서는 무능한 점도 있고 음. 또 한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점도 있죠.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왕조 500년을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단히 용감한 논리인 거죠. 그 그러면 조선 때 구한말로 한정을 한다면. 구한말로 한정한다고 해도 우리가 얘기했을 때 네. 조선 왕조가 그냥 망하는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영국처럼 입헌 군주제를 시도했던 독립회폐도 있던 것이고 네. 식민회도 있던 것이고 수많은 개혁파들이 활동하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노력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위로부터의 혁명으로서는 이제 독립회폐, 아래로부터는 이제 동학혁명 같은 민중의 어떤 사회개혁 운동이 꾸준히 있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라고 하는 것들을 왕실로 한정해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되게 좁은 식견이다. 이렇게 왕실로 한정해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조선 왕조를 구성하고 있는 게 왕실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정진석 위원장은 어제 기자들 앞에서 역사 공부들 좀 하라 이렇게 꾸짖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먼저 드는 생각이 요즘 어린이들 하는 것처럼 반사라는 말 하고 싶더라고요. 반사. 예.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지역구이니까 보니까 이제 공주, 부여, 청양이 지역구시더라고요. 네네. 이 지역에서 의병 활동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유명한 최익현 선생, 아, 예, 예. 예, 민종식, 안병찬, 노원섭 등 본인 지역구에도 이렇게 쟁쟁한 의병들이 많으신데 이런 의병 활동들을 거의 깡그리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정진석 위원장도 그 페이스북 글에 그 동학혁명군들 이야기는 언급을 해놓긴 했던데요. 동학혁명군도 이제 본인 지역인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혁명군이 일본의 기관총에 맞아서 전멸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그 맥락이 무슨 맥락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왜 예. 그런 얘기 갑자기 끄고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고. 예.
근데 아무튼 정진석 위원장은 이런 글을 올린 이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이제 주장 친일 국방이다. 이러면 한반도에 우길기가 어떤 뭐냐면 펄럭일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이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아마 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인식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징용 징병 당사자분들, 지금은 그 유족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위안부 할머님들 만나서 보면은 그분들 말씀이 하나같이 일장기를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는 겁니다. 일장기만 봐도. 예, 그건 정말 트라우마 같은 거죠. 예. 저는 지금도 제가 수포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꿈에서 수학시험 보는 꿈을 꾸거든요. 악몽인 거죠. 아, 예. 예.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네. 우길기라는 것이 단순히 일본 해군의 깃발이 아니라 우리를 구체적으로 침략했던 35년간 침략했던 침략의 상징이거든요. 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하켄 크로이치가지 않습니까? 예, 첫 십자라고 하는데 예. 그 하켄 크로이치를 독일 현지에서는 하켄 크로이치를 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면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예.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길기르단 해양 자위대가 독도 근해에서 훈련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타당하고 실제로 러일 전쟁 당시에도 일본은 독도, 울릉도, 한국 본토, 그다음에 부산, 일본 본토까지 이어지는 해적 케이블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독도를 러일 전쟁 승리의 전초기지로 활용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인데 이것을 반박하려다 보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이 꼬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한쪽에서는 독도 인근에서 훈련했다고 하지만 독도에서 150km인가 180km 떨어진 공해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우리가 1876년 강화 조약을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강화 조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일본인이 자유롭게 조선 연안을 와가지고 해양 측량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아, 예.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선인도 자유롭게 일본 해안에 가서 해양 측량해야죠. 그래야지 평등한 조약이죠.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인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한미일 군사훈련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가 우익을 달고 독도 근해 훈련했으면 마찬가지로 네. 대한민국의 이순신 함의 또 독도 함의 일본 근해 가서 훈련하게 해야죠. 근데 이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어제는 그게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정진석 위원장의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행적까지 어떤 나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좀 할아버지 행적 이게 뭐 정진석 위원장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네. 꼭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확장시켜야 되는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연좌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 친일의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지 후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공인으로서 예. 아마 이제 이런 예를 들었을 것 같아요. 2015년도에 그 당시 김무성 의원께서 예. 자신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라고 책까지 냈습니다. 네. 김용주 씨. 예. 그 절대 아니라고 저희가 반박 성명을 냈죠. 마찬가지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작년에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서 자신의 조부가 춘천에 독립운동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아닌 사실도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은 저희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마 정인석 비대위원장이 이쯤에서 사과하면은 될 것을 이거 자꾸 꼬이다 보면은 누군가는 조부의 친일 문제까지 거론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어제 그제 계속 민족문제연구소의 여러 언론사에서 조부의 친일 행적을 팩트체크해달라 자료를 달라라고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참고 있는데 정인석 비대위원장께서 이거 확전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언론에 그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지나가는 해프닝성 논란인지 아니면 이게 뭔가 좀 흐름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정진석 위원장이 그때 당시 아마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16년에 네. 광복절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건국절을 언급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니까 사실 그대로를 적시한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고요. 네네. 또 최근에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 역사 국정교과서 파문이 있을 때 그때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던 이배용 교수를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한 걸 두고도 최근에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좀 일련의 흐름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일련의 흐름까지 생각하시면서 정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빼고는 다 관료들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관료들이 다 다시 총원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특히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최고 책임자였던 실무 책임자였던 권성현 씨를 교육비서관을 임명한다든지 네. 뭐 이런 걸 보면서 다시 우리가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화처럼 또 촛불 들고 나가야 되나 이런 우려는 대단히 크죠.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비슷한 어떤 또 역사 논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그 계속 그러니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시는 겁니까? 실제 지금 교육부에서 그 교과 과정을 좀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네. 그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집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그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 나온다든지 하면서 교과서를 통해서 후속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자신들의 주장, 역사의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일본에서 이걸 어떻게 볼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던데. 즐거워하겠죠. 즐거워한다. 네. 일본 극우회가 가장 바라는 관점이거든요. 예. 이 정한론의 가장 관점이 바로 사회 진화론이고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해 없어질 나라를 우리 일본이 식민지를 만들어서 그나마 철도도 놔두고 식량조도 놔주고 했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고마워해라. 이런 관점을 지금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일본 극우들이 너무나 좋아할 발언을 대한민국 집권 여당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몇 년째 계속 국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내지 어떤 뭐냐면 계속 도발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같은 풀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한일 관계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속 그 한일 간의 어려운 과거사 문제를 과감히 풀겠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네. 그럴 때마다 대단히 저희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이거 풀지 않고 정권의 성과로 이것을 갖고 역사 문제를 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저희는 우려스러운 것이고 이미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예.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서 다 경험했던 것인데 예. 그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그 정책을 추진했던 관료들이 다시 장차관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가 좀 계속 뭐 이런저런 어떤 이슈의 어떤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어떤 결의 이야기가 계속 좀 반복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네, 사실은 그럴 따지고 것 보면 그렇게 보면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부터가 당장 현안으로 떠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었습니다.